반갑습니다. 조정현TV의 조정현입니다. 오늘은 초보 건축주분들이 설계사무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지 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설계사무소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 상속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렇게 종류별로 변호사들도 자기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예를 들어도 피부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있듯이 설계사무소들마다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설계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라고 하면 학교 건물, 병원 건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을 주로 하는 그런 설계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네, 대표님,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을 설계하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까요? 통상적으로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 정도, 한 100평에서 한 150평 정도 되는 건물에 대한 설계비는 2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방 설계사무소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약간 가미된 건물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발생이 되는데, 하지만 이 설계비에는 토목 설계비는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설계사무소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설계사무소는 간단하게 구분을 한다면 대형 설계사무소, 중형 설계사무소, 그리고 소형, 그리고 허가방 설계사무소라고 불리는 걸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형 설계사무소라고 한다면 직원이 몇백 명에서 1,000명이 넘는 설계사무소도 있습니다. 이런 설계사무소들은 대부분이 공사 금액 기준으로 해서 100억대에서 수천억대의 공사를 기준으로 하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무, 공간, 창조, 범건축 이런 대형 설계사무소가 있고, 중형 설계사무소는 직원 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 설계사무소를 중형 설계사무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설계사무소는 직원이 한 10명 남짓,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허가방이라고 불리는 설계사무소는 소장 1명이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격리 직원 1명 정도 두고 허가를 위주로, 기본 도면을 가지고 허가를 위주로 운영을 하는 설계사무소를 허가방 설계사무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 허가방 설계사무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띄워주고 디테일한 부분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맞춰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로 직장사분들이 싼 맛에 좋아하는 그런 설계사무소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저같이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어떤 설계사무소가 적당할까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건물은 이런 대형 설계사무소나 중형 설계사무소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건물에는 주로 소형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허가방 설계사무소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대형 설계사무소와 허가방 사무소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중대형 설계사무소와 허가방 사무소의 가장 큰 차이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건축 설계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가 건축주의 의도를 얼마만큼 최대한 반영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3번째가 이 설계에 대한 결과물, 이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설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건축주의 의도가 반영이 돼서 초안이 나오는 컨셉 디자인 CD 단계와 이 CD 단계, 컨셉 디자인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디자인을 디벨롭하는 DD 단계의 2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요. 이 컨셉 디자인, 이 CD 단계에는 다양한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트렌드, 그리고 설계사무소의 자체적인 디자인 감각,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다양한 사례 연구와 또 자재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한 단계가 바로 이 CD 단계, 컨셉 디자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형이나 중형 규모 이상의 설계사무소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설계사무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CD 단계, 컨셉 디자인 단계와 DD 단계, 디자인 디벨롭 단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건축주의 의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건물의 용도가 되겠죠. 그리고 건축주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건물의 이미지, 그리고 내부로 들어와서는 평면의 구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거실의 위치, 거실에 있는 창문,
화장실의 위치, 화장실의 자재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건축주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형이나 중형 이상의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건축주의 의도가 반영이 된 대안을 2개에서 3개 정도까지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직장사분들이 좋아하는 허가방 설계사무소는 한 가지의 도면만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는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건축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형이나 중형 이상의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설계 결과물에 대한 이 설계사무소의 책임감 그리고 이 자부심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공사 현장이었어요. 공사 현장인데 창문의 사이즈가 설계 도면에는 1m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라는 구조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창문 사이즈가 도면상에 나와 있는 1m가 아니고 80cm밖에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임의로 조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발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체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다른 대안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장사들이 선호하는 허가방 설계사무소에서는 이런 연구나 검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맞춰 나가게 되는데요. 이 맞춰 나가다가 안 맞으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맞추고 일을 진행을 시켜버립니다. 설계사무소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대형이나 중형 이상의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소형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상가주택을 설계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해서 자기만의 설계사무소를 차린 소장님 이런 분들이 있는 설계사무소를 찾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 기준인데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들어가는 소중한 건물을 제대로 설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설계사무소를 처음 찾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위치한 곳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몇 군데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설계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시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건물의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설계사무소가 발견이 될 텐데요. 이런 설계사무소를 최소 3개 정도 찾으셔서 직접 설계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소장님과 면담을 해보시면 자기의 생각과 맞는 설계사무소를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이상으로 설계사무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지와 또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도 초보 건축주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